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김민호는 집 문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은 3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을 폭발시키려는 화산처럼 끓어올랐다.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솔직해져야 할 게 있어. 문을 열자마자 터져나온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김지훈, 25의 청년은 커피잔을 쥔 채 창밖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남자를 사랑해. 내 엄마와의 결혼은 실수였어. 오랜 세월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호는 각오한 대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젊었을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결혼 후의 고통, 최근 만난 사람과의 만남까지. 말끝에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훈아.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민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순간,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직장에서의 위협까지. 민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나도 그래.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남자랑 사귀고 있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작년부터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커밍아웃이 아들의 비밀을 끌어내다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이 비밀은 곧 더 큰 파도를 일으킬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어제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는 중견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지훈의 고백이 그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키웠다. 지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최근 만난 연인 준호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아빠, 우리 같이 강해지자. 지훈의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울렸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준호를 데려와 있었다. 준호는 28의 카페 주인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준호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가족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하며 공감했다. 그 순간 민호는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의 여동생 은주가 갑자기 방문했다. 은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주부로 오빠의 이혼 후에도 민호 오빠, 다시 결혼해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준호의 사진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이게 뭐야? 지훈아, 너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훈은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민호가 나서서 모든 걸 밝혔다. 은주야, 나도 그래.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미쳤어. 이 나이 먹어서? 가족 망신이야. 그녀는 울며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민호와 지호는 서로를 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할 조짐을 보였다. 가족 모임은 매년 추석에 열리던 전통이었다. 올해는 민호의 고백으로 인해 긴장감이 맴돌았다. 할머니, 삼촌들, 사촌들이 모인 식탁에서 은주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오빠가 동성애자라고 해요.
지훈이도 그랬고 식탁이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기계 무슨 소리냐 하며 기절할 듯했다. 삼촌은 민호야. 정신 차려. 상담소 가봐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제 진심이에요.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호는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준호가 처음 가족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삼촌의 말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런 게 한국에서 가능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훈이 반박했다. 할아버지,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모임은 해산으로 끝났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미안해. 내 인생까지. 이 충돌 후 민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상사가 아민호 씨,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하며 압박했다. 그는 퇴직을 고려하게 됐다. 지훈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너 같은 사람이 디자이너, 나는 차별을 당했다. 준호의 카페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으로 손님이 줄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호는 지훈과 준호에게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민호는 옛 친구 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대학 시절 민호의 유일한 공감자로 자신도 게이였다. 태준은 민호야, 이제 자유로워질 때야. 나처럼 살아봐라고 조언했다. 그 만남은 민호에게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웠다. 태준의 따뜻한 미소가 민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훈과 준호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준호의 부모가 서울로 내려와 우리 아들, 그 김지훈이란 놈이 뭐냐라고 따졌다. 준호는 사랑이에요. 받아들여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부모는 이혼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호는 준호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헤어지면 돼요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단히 같이 싸우자라고 했다. 이 위기 속에서 지호는 민호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빠, 어떻게 해? 사랑이 이렇게 아픈가 봐요. 민호는 사랑은 아프지만 그 끝에 빛이 있어라고 답했다. 그 말은 지훈에게 힘을 주었다. 한편 은주는 후회하며 민호에게 연락했다. 오빠, 미안해. 나도 공부해봤어. LGBTQ에 대해 그녀의 변화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호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는 팀을 이끌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발표 자리에서 누군가 그의 성적 지향을 폭로했다. 김 팀장님, 최근 뉴스 보니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의 용기는 박수를 받았고 상사는 민호 씨,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실리자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민호야, 할미가 잘못했어. 사랑은 모두 같아. 삼촌도 사과했다. 지훈과 준호는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민호는 태준을 소개했다. 태준은 민호를 지켜주세요라고 가족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주의 남편, 지훈의 숙부가 반대하며 이혼하자라고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는 나니 내가 선택할게라고 버텼다. 이로 인해 가족 내 분열이 생겼다. 지훈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고 준호가 곁을 지켰다. 민호는 태준의 도움으로 지훈을 돌봤다. 병실에서 지훈이 속삭였다. 아빠, 고마워. 내 한마디가 우리를 구했어.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너의 한마디가 나를 구했지라고 답했다. 회복 후, 세 가족은 서울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했다. 태준과 준호도 함께였다. 바람이 불며 꽃잎이 흩날렸다. 이게 우리 새 시작이야.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민호와 태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한강을 산책하며 과거를 공유했다. 태준은 민호야.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 너 만나서야 빛을 봤어. 민호는 지훈 덕분이야. 그 아이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어. 지훈과 준호는 카페에서 결혼을 꿈꾸며 계획했다. 부모님 설득하자 준호의 결의가 지훈을 안심시켰다. 은주는 숙부와 대화 끝에 우리 가족이 변해야 해라고 설득했다. 숙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LGBTQ 단체의 모임에서 민호는 연설했다. 가족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종 고조는 추석 모임 재개였다. 이번엔 모두가 모였다. 할머니가 민호와 태준의 손을 잡고 축복할게라고 했다. 지훈과 준호는 반지를 교환하며 약속했다. 은주는 못 봐. 나도 내 편이야 라고 말했다.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진 그날,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비가 그친 하늘이 맑았다. 이 모든 게 한마디에서 시작됐어.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자리에서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김민호는 집 문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은 3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을 폭발시키려는 화산처럼 끓어올랐다.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솔직해져야 할 게 있어. 문을 열자마자 터져나온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김지훈, 25의 청년은 커피잔을 쥔 채 창밖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남자를 사랑해. 내 엄마와의 결혼은 실수였어. 오랜 세월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호는 각오한 대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젊었을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결혼 후의 고통, 최근 만난 사람과의 만남까지. 말끝에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훈아.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민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순간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직장에서의 위협까지. 민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나도 그래.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남자랑 사귀고 있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작년부터.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커밍아웃이 아들의 비밀을 끌어내다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밤을 새웠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마워, 아들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훈은 나빠. 우리 같이 이겨내자라고 답했다. 그 순간, 서울의 아파트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곧 가족 전체를 흔들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어제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는 중견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지훈의 고백이 그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키웠다. 지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최근 만난 연인 준호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아빠, 우리 같이 강해지자. 지훈의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울렸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준호를 데려와 있었다. 준호는 28의 카페 주인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준호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가족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하며 공감했다. 그 순간 민호는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꼈다. 준호의 카페는 홍대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공간으로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지호는 처음 준호를 만났고 디자인 작업 중 우연히 대화가 시작됐다. 너의 그림, 정말 아름다워. 준호의 칭찬이 지훈의 마음을 열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민호의 고백으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의 여동생, 은주가 갑자기 방문했다. 은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주부로 오빠의 이혼 후에도 민호 오빠, 다시 결혼해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준호의 사진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이게 뭐야? 지훈아, 너 남자친구가 생겼어.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훈은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민호가 나서서 모든 걸 밝혔다. 은주야, 나도 그래.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미쳤어. 이 나이 먹어서? 가족 망신이야. 그녀는 울며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민호와 지호는 서로를 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할 조짐을 보였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남편은 이런 소문 퍼지면 어떻게 해? 라고 화를 냈다. 은주는 밤새 울며 생각했다. 오빠가 정말 그랬다고. 지훈이까지.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편 민호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태준에게 전화해 상담했다. 태준아, 이제 다 드러났어. 태준은 용기 내. 민호야. 나도 그랬으니까. 태준과의 대화는 민호에게 위로가 됐다. 가족 모임은 매년 추석에 열리던 전통이었다. 올해는 민호의 고백으로 인해 긴장감이 맴돌았다. 할머니의 낡은 한옥에서 모인 가족들, 송편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은주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오빠가 동성애자라고 해요. 지훈이도 그랬고 식탁이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기계 무슨 소리냐 하며 기절할 듯했다. 삼촌은 민호야. 정신 차려. 상담소 가봐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제 진심이에요.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지호는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준호가 처음 가족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삼촌의 말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런 게 한국에서 가능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훈이 반박했다. 할아버지,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모임은 해산으로 끝났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미안해. 내 인생까지 지훈은 나빠. 괜찮아. 이게 우리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밤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다. 준호는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이 충돌 후 민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상사가 아민호 씨,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하며 압박했다. 그는 퇴직을 고려하게 됐다. 지온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너 같은 사람이 디자이너, 라는 차별을 당했다. 준호의 카페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으로 손님이 줄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호는 지훈과 준호에게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민호는 옛 친구 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대학 시절 민호의 유일한 공감자로 자신도 게이였다. 태준은 민호야, 이제 자유로워질 때야. 나처럼 살아봐라고 조언했다. 그 만남은 민호에게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웠다. 태준의 따뜻한 미소가 민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태준은 건축가로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을 설계하는 남자였다. 그들의 재회는 우연한 전시회에서였다. 민호. 정말 너야. 태준의 놀란 목소리가 민호를 웃게 만들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태준은 자신의 삶을 공유했다. 나도 결혼했었어. 하지만 이혼 후에야 진짜 나를 찾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지온 덕분에 용기를 냈어. 그날 그들은 저녁 산책을 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서울을 밝히는 밤, 민호는 태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지훈과 준호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준호의 부모가 서울로 내려와 우리 아들, 그 김지훈이란 놈이 뭐냐라고 따졌다. 준호는 사랑이에요. 받아들여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부모는 이혼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호는 준호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헤어지면 돼요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단히 같이 싸우자라고 했다. 이 위기 속에서 지호는 민호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빠, 어떻게 해? 사랑이 이렇게 아픈가 봐요. 민호는 사랑은 아프지만 그 끝에 빛이 있어라고 답했다. 그 말은 지훈에게 힘을 주었다. 한편 은주는 후회하며 민호에게 연락했다. 오빠, 미안해. 나도 공부해봤어. LGBTQ에 대해 그녀의 변화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은주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배웠다. 오빠, 나 무지했어. 용서해줘. 민호는 고마워. 은주야. 네가 이해해주니 큰 힘이 돼. 그들의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호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는 팀을 이끌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발표 자리에서 누군가 그의 성적 지향을 폭로했다. 김 팀장님, 최근 뉴스 보니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의 용기는 박수를 받았고 상사는 민호 씨,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실리자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민호야, 할미가 잘못했어. 사랑은 모두 같아. 삼촌도 사과했다. 지훈과 준호는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민호는 태준을 소개했다. 태준은 민호를 지켜주세요라고 가족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주의 남편, 지훈의 숙부가 반대하며 이혼하자라고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는 나니 내가 선택할게라고 버텼다. 이로 인해 가족 내 분열이 생겼다. 지훈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고 준호가 곁을 지켰다. 민호는 태준의 도움으로 지훈을 돌봤다. 병실에서 지훈이 속삭였다. 아빠, 고마워. 내 한마디가 우리를 구했어.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너의 한마디가 나를 구했지라고 답했다. 회복 후
세 가족은 서울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했다. 태준과 준호도 함께였다. 바람이 불며 꽃잎이 흩날렸다. 이게 우리 새 시작이야.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민호와 태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한강을 산책하며 과거를 공유했다. 태준은 민호야.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 너 만나서야 빛을 봤어. 민호는 지훈 덕분이야. 그 아이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어. 지훈과 준호는 카페에서 결혼을 꿈꾸며 계획했다. 부모님 설득하자 준호의 결의가 지훈을 안심시켰다. 은주는 숙부와 대화 끝에 우리 가족이 변해야 해라고 설득했다. 숙부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LGBTQ 단체의 모임에서 민호는 연설했다. 가족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뉴스에 나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태준은 민호에게 너 정말 멋져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첫 키스. 아니, 아직은 손잡기만으로 충분했다. 감정의 깊이가 중요했다. 최종 고조는 추석 모임 재개였다. 이번엔 모두가 모였다. 할머니가 민호와 태준의 손을 잡고 축복할게라고 했다. 지훈과 준호는 반지를 교환하며 약속했다. 은주는 못 봐. 나도 내 편이야 라고 말했다.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진 그날,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비가 그친 하늘이 맑았다. 이 모든 게 한마디에서 시작됐어.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자리에서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하지만 여운은 남았다. 민호의 퇴직 후 그는 LGBTQ 상담센터를 열 계획을 세웠다. 태준이 디자인을 도왔다. 지호는 그 센터의 로고를 그렸다. 준호는 커피를 공급했다. 은주는 자원봉사를 했다.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삼촌의 아들, 사촌이 저도 비슷해요라고 고백했다. 가족의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 민호는 웃으며 이제 우리 가족은 무지개야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에서 민호와 태준은 손을 잡고 걸었다. 태준아,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태준은 민호야. 앞으로도 영원히. 지훈과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준호의 부모도 왔다. 미안했어. 아들아, 그들의 화해는 완벽했다. 민호는 연설에서 사랑은 용기다라고 말했다. 여름, 민호의 센터가 개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훈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태준의 건물이 배경이었다.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바다 앞에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외쳤다. 하지만 작은 갈등, 태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호, 태준이 나 버렸어. 민호의 질투와 이해의 과정. 결국 태준이 너만 사랑해라고 하긴. 가을, 추석 다시. 이제 모두가 자유로웠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민호와 태준은 약속의 반지를 꼈다. 지훈의 아이. 아니, 입양 계획. 가족이 커졌다.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엔딩. 한강변. 모두 모여 불꽃놀이. 사랑의 승리.